30대 후반 미혼남은 내 집 마련 언제 할까? 생각보다 지금 뭐 여자분들도 결혼 안 하는 게 많다고 하지만 여자가 결혼 안 하면 남자도 결혼 안 하는 거 마찬가지니까 또 현실적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님. 저는 올해로 37, 만으로 36세가 되는 외노자 싱글남입니다.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돈 쓸 데 없이 반강제적인 저축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월급의 대부분을 모았고요. 조만간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앞으로 어떤 플랜을 가져야 될까요? 20살이 넘는 나이부터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을 와가지고 새빵살이 하면서 남의 집에 새들어 살다 보니까 남의 집 사는 게 진짜 신물이 난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가면은 1년 내에 임장을 다니고 손품 아닌 발품을 팔아가지고 아파트를 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거주 의지가 엄청나게 높은 30대 후반 미혼 남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도 높고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것들도 미혼은 좀 어렵고 해서 안 될 것 같은데 주변에서는 지금 집값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신혼부부 혜택도 많으니까 결혼할 때까지는 월세든 전세든 살라고 하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필요하면 지금 사는 게 좋다라고 해서 헷갈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지금 솔로일 때 아파트 사는 게 좋을지, 지금은 없지만 없는 여친 만들어서 결혼까지 기다릴지. 이거는 근데 언제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야? 이걸 알 수가 없잖아. 어쨌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우선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한 3억 정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모으신 거예요. 30대 후반에 3억이면은 어쨌든 1년에 거의 한 3천 이상 모은 거죠. 절반은 달러 원하고요. 절반은 미국 주식이라서 저는 미국 주식 중에 악성 재고를 팔고 달러도 지금 환율 좋을 때 팔아가지고 2억 정도 융통해서 주담대 끼고 집을 사려고 합니다. 현재 주식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들은 상승을 기다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름 지금 투자 계획도 있어요. 현재 3억에서 5억 정도 사이에 아파트 평촌 구리 쪽을 알아보고 있는데 일반 주담대를 껴야 되니까 금리가 올라가서 좀 고민이 됩니다. 두 번째, 결혼은 할 수 있냐는 건데 사실 연애 고자에다가 가장 활발히 결혼을 준비했어야 될 30대 중반을 외국에서 보내다 보니까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는 이제 완전히 건어물이 된 상태입니다. 결혼도 정말 뜻맞는 사람이랑 하겠다는 반비혼주의, 그러니까 반강제적으로 비혼주의가 돼가지고 결혼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결혼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그 후에 부동산을 구매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아파트 가진 솔로로 살다가 마음 맞는 여자 만나가지고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인생 선배로서 지금 제 고민에 대한 해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 요즘 남녀 모두 결혼이 늦어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미혼인데 집을 사요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보통은 이제 뭐 30대 초반, 뭐 20대 후반 이렇게 결혼할 때는 돈도 많이 없었지만 돈을 모은 것들 가지고 결혼하면서 집 사유가 많았는데 이제는 결혼을 30대 중후반에도 막 안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나 계속 전월세 살 수도 없고 미혼인데 아직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없지만 집을 살까요 말까요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골라봤는데 우선 이 사연을 하나씩 좀 분해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결혼, 내 집 마련, 재테크 이런 거까지 막 뒤섞으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첫 번째로 좀 감정을 좀 배제하는 게 좀 필요한데 뭐냐면 이겁니다. 20살이 넘은 나이부터 남의 집에서 새들어 살았으니까 벌써 한 15, 16년 이상을 남의 집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2년에 한 번 전세 뭐 월세 막 이사 간 적도 있고 뭐 짧으면 뭐 몇 개월 살다 간 적도 있고 하면서 이사를 많이 하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남의 집에 산다는 게 너무 싫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거는 아는데 안타깝게도 앞으로도 당분간 임차인으로 더 사시는 게 좋다. 싫은데요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걸 권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투자성이 있는 아파트를 사는 거하고 미혼 남자가 살기 편한 주택은 달라요. 이게 서로 안 맞습니다. 왜 그렇죠? 미혼 남자가 뭐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미혼 남자는 아무래도 이제 직장 출퇴근 좀 편한 거 그리고 뭐 동네에 좀 뭐 술집이든 뭐든 약간 좀 이런 좀 놀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가까이 있는 거 이런 게 훨씬 좀 편하죠. 교통 편하고. 근데 그런 동네는 보통 투자성 있는 아파트랑 안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 미혼 남자들이 살기 좋은 집을 투자를 못 합니다. 이 둘이 안 맞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살아야 하는 주택하고 사놔야 하는 주택이 다르다는 개념을 먼저 갖는 게 중요해요. 이게 다른 거예요. 미혼인데 30평대 아파트를 사가지고 혼자 사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투자성이 있는 아파트를 산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내 돈을 올인을 했죠. 그리고 대출도 받아가지고 실거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뭐 몇백만 원을 갚아가면서 아니 어차피 뭐 다른 데 원룸 가서 사느니 30평대가 좋다고 해서 사놨습니다. 근데 혼자 살아요. 그래가지고 취미방도 하나 만들고 옷방도 만들고 뭐 안방에선 잠도 자고 뭐 거실에선 뭐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이거를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쓸데없는 돈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나한테 필요 없는 불필요하게 과한 집에서 거주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예를 들어 하루에 한 10km 정도 도시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출근을 할 용도의 자동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뭐 모닝이나 뭐 아반떼, 구형 이런 거 사면 됩니다. 왜? 짧은 거리에 도시에서 다니는데 말 그대로 출퇴근 목적이라면 싸고 저렴한 차 타고 다니면 되죠. 근데 갑자기 나는 투자 가치가 좋으니까 나는 뭐 좋은 차 사야 됩니다 하면서 뭐 벤츠를 사, 뭐 아니면 막 포르쉐를 사가지고 어차피 출퇴근할 거 여유 있게 그냥 타고 다니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거라는 거죠. 자, 돈이 아주 많으신 분들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지금 30대 뭐 이런 분들은 여유 부릴 나이가 아닙니다. 이 여유 자금 쓸데없이 들어가는 비용들을 최소화를 해가지고 그 돈을 조금이라도 더 모아가지고 한창 불려야 될 나이거든요. 자,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조만간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좀 생각할 게 있는데 뭐냐 이겁니다. 이 싱글 남자 30대는요 사실 언제 어디로 갈지 몰라요. 무슨 말이냐, 이분이 지금 해외를 발령받았다가 귀국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해외를 또 가기도 해요. 제가 예전에 건설회사를 다녔었는데 건설회사도 이거랑 비슷합니다. 해외 뭐 지방 발령 뭐 이런 것들이 좀 즐비한데 뭐 잠깐 본사 갔다가 한 1년 있다가 다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어디 갔는데 뭐 지사로 가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갑자기 뭐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막 갑자기 화가 나서 막 퇴사하고 뭐 잠깐 쉬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 약간 질풍노도의 시기가 30대에도 아직 남아 있다 이거죠. 뭔가 변화가 많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 가구도 많이 안 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빌라 풀옵션이 막 엄청 비싸고 좋은 막 강남에 이런 데 가서 살으라는 게 아니라 출퇴근이 가능한 좀 싼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약간 구축이어도 요즘에는 빌라가 좀 경쟁력을 좀 갖추려고 풀옵션 같은 걸 해놓은 게 있어요. 풀옵션도 뭐 새 가전이 아니라 약간 좀 오래됐지만 세탁기도 있고 뭐 건조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저는 가는 게 좀 나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내 집 마련한다고 아니면 뭐 전세를 얻어도 저는 좀 집처럼 좀 꾸미고 살고 싶어요 라는 생각에 막 가전을 사고 막 이런 거 하면은 나중에 막 이사 갈 때도 좀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중에 처분도 또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월세 차이와 어떤 이 풀옵션 빌라 이런 것들의 좀 금액을 좀 따져봐가지고 내가 좀 사는 기간까지 고려했을 때 뭐 비슷비슷하다 그러면은 저는 가전은 지금 살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결혼까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가구는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결혼할 때 어차피 다 사. 다시 또 다 사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그때 살 때도 남편의 의사는 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아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그냥 또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은 그냥 철저하게 투자로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뭐 남의 집 사는 거 신물납니다라는 개념은 좀 버려둬라. 그래서 지금은 딱 2년만 보유하면 되기 때문에 2년 보유하면은 취득세랑 중개비 낸 거, 그다음에 약간의 뭐 수리하는 것, 그 정도 말고는 세금이나 유지비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그냥 투자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한다. 그러면 두 가지 종류가 있겠죠. 집으로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투자라고 생각하면은 집 말고도 할 건 많죠. 그러니까 다른 걸로 투자를 할 것이냐. 지금 뭐 미국 주식, 달러 이런 것도 하신다고 봤으니까 그러면 굳이 내가 투자를 할 때 꼭 집으로 해야 돼? 라는 생각도 원점에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나는 내 집에서 실거주할 필요가 없으니까. 한 곳에서 정착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저도 뭐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좀 조언을 하고 싶고요. 결혼하고 나서,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이사 갈 수 있습니다. 언제? 보통 아이를 낳고, 아이가 아기일 때도 이사 갈 일이 많아요. 그럼 언제 보통 이사를 안 가냐? 애가 한 6, 7살 정도쯤 되면, 그쯤 되면은 어느 정도 나도 이제 직장에서 자리도 좀 잡고, 그리고 이제 결혼도 했고, 애도 이제 커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을 해야 된다. 내가 차라리 뭐 주말 부부를 하더라도 애는 여기서 키워야지. 뭐 그럴 때가 옵니다. 그때가 보통 이제 털을 잡는다고 할 때가 그 시기예요. 이 미혼 남성들 치고 한 집에서 한 4년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주변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내 집 마련한 친구도 거기서 막 4년, 6년 산 친구가 별로 없어. 한 1, 2년 살다가 갑자기 뭐 이직을 하거나 뭐 갑자기 어디 뭐 발령받아가지고 전세 주고 막 나가는 애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기껏 뭐 잘 사놨는데, 가구 잘 사놨는데 뭐 쓸 수가 없어서 당근에 팔고 이런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자 미혼은 정착이 쉽지 않다.
자, 그러면 이제 이분이 30대 중후반이니까 이제 4년 지나면 이제 40대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 됐을 때는 결혼을 뭐 할 수도 있지만 나는 결혼을 안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직장에서도 어느 지역에 뭐 자리를 잡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인생이 어느 정도 이제 좀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집을 사도 되는데 그때 집을 살 때도 유치원 다니는 아이 엄마의 마음으로 사야 됩니다. 이때 실수하는 것들 중에 많은 게 이런 것 같아요. 어차피 솔로로 살 거고 저는 결혼 생각도 없는데 역세권의 오피스텔 같은 거 사면 안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진짜 완전한 투자랑 상관없는 실거주용 집은 미혼이라는 걸 가정했을 때 한 5, 60대 정도? 그쯤 가서 결정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데 사는 거는 전세나 월세로 사시고 매수는 조금 나중에 해도 됩니다. 집을 어쨌든 살 때 투자 가치를 안 따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조금 그래도 좀 벌어볼 욕심에 집을 사는 거라면은 내가 실거주를 나중에 할 때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 남이 좋아할 거를 사는 게 맞습니다. 남의 정의는 이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주부인 엄마가 좋아할 집. 이거는 여전히 통용되는 원칙입니다. 3에서 5억 사이의 아파트 평촌이나 구리 쪽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가진 돈에 맞춰가지고 좋은 동네를 사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생기는 이제 뭐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잘 모르겠으면 어떤 도시를 내가 딱 선택을 했다면 그 도시의 상위 20-30%의 가격대를 사는 거를 기본으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평촌 같은 데는 지금 한 8억 정도 하죠, 보통 8억 정도 하니까 최소 한 8, 9억대 정도는 살 생각으로 그 이상도 살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돈에 맞춰가지고 좋은 동네에서 나쁜 걸 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사연자라면 어떻게 할까? 저는 이제 버스로 출근이 좀 가능한 지역. 그러니까 역세권은 좀 아무래도 비쌉니다. 그러니까 버스로는 갈 수 있는 그런 데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멀어야 돼. 가까우면 또 월세가 비싸니까. 그래서 회사에서 버스로 뭐 한 번에 가든지 아니면은 조금 뭐 한 번 갈아타긴 하지만 그래도 뭐 갈만하다 정도의 약간 먼데 거기에 좀 가전이 어느 정도 조금 구비가 돼 있는 그런 곳에 좀 월세를 얻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집을 사든 뭐 주식 투자를 하든 뭘 하든 그거는 다음 얘기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 이분은 미혼이죠. 거기다가 남자죠. 거기다 지금 연애 안 한 지도 오래됐어요. 거기다가 좀 외국 생활까지 했죠.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에서 좋은 투자처를 고를 수 있을 만한 어떤 그 감성과 그런 좀 경험에서 가장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감을 완전히 잃었다고 보면 돼. 부동산 이 아파트 투자에서는 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 안에 엄청난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공부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왜 초품화가 왜 좋다는 거야 도대체. 애들이 옆에서 뛰어놀고 하면 시끄럽긴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 그리고 초품화가 좋다는 걸 그냥 외우기도 합니다. 진심으로 이해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은 좀 이상한 선택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뭐 마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국 들어오면은 차근차근 연애도 좀 하고 그러면서 좀 이게 왜 사람들이 이런 주택을 좋아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진심으로 이해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준비를 하긴 해야겠지만 사실 결혼 준비도 더 해야 되죠. 지금 나이가 뭐 적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30대 후반이면 뭐 저 젊어요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건 상대방한테 물어봐야 돼. 상대방이 동의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애가 쉬운 나이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시면은 부동산 공부는 한 20% 정도 하고 연애에 한 80% 정도의 노력을 좀 쏟는 식으로 해가지고 우선은 더 급한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